자, 2020년 수능입니다. 21학년도 수능이죠. 법지문이었어요. 법지문에 3점짜리 보기 문제 풀어볼 건데, 일단 뭐 지문 보기 전에 문제부터 정리해 볼게요. 왜냐면 질문을 지금 지문 다 보고 하는 거잖아. 일단 보기에서 무슨 말 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문제를 풀 때 손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못했다면은 나중에 복습할 때 반드시 스스로 이렇게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갑이 있고 미용실 운영하는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원래 받았어야 했어요. 오전 10시. 원래 이때 갑이 머리 손질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쵸? 그런데 뭐 여기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앞에 뭐 무슨 행사를 했겠죠. 특별한 행사라니까. 특별한 행사. 그런데 이 앞 시점에 갑자기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랑 을은 안 쓸게요. 병이라는 사람이 끼어 들어가지고 갑의 머리 손질을 빼앗았다 이겁니다.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있는 뭐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채무? 손해배상?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보기에서 정해줬어요. 뭐라고 정해줬냐? 밥이 예약해 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위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 거예요. 이미 정해줬어요. 고의로.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얘에 대해서 보시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내용을 찾아줘야겠죠. 뭘 찾아줘야 돼? 채무 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채무, 그리고 손해배상 채무, 그리고 채무, 그리고 급부, 채무 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채무, 그리고 금전 배상 책임, 뭐 요런 말들을 찾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밑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가 쳐졌지만은 몇 개 안 되잖아요. 채무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그리고 급부. 딱 요 세 가지죠. 그쵸? 책임, 채무, 급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문에서 찾아가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 나머지 네 개가 다 맞으니까. 하나만 틀렸으니까. 그쵸? 그래서 앞에 보면서 앞 문제들 풀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조금 더 풀기가 편해졌을 테고요. 그게 아니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이 내용들 확인하기 전에 읽으면서 어디 어디 체크가 됐을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채권, 그리고 급부, 그리고 채무. 일문단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해주네. 그쵸?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예약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약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딜까? 이거는 A 괄호가 좀 잘못 쳐져 있는데 여기까지로 끊기는 겁니다. 문단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안 읽었으니까 일단 한 번만 쓱 읽어보고 나서 일시정지 잠깐 하고 한 번만 쓱 읽어보고 올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같이 맞춰봅시다.
자,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좀 체크해 놓고 왔어요. 여기다 살짝 써놓기도 했는데, 보시면은 1문단, 2문단에서 이 5가지 단어, 채권, 급부, 채무, 계약, 예약이라는 것, 체크, 동그라미 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부분들 꼭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하면은 저 문제 푸는데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해요. 근데 왜? 근데 어, 보면 결국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보고 푸셔도 되는데, 여기만 보고 푸셔도 되는데, 그렇게 볼 경우에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기만 보고 풀어도 풀 수 있기는 하죠. 왜냐면은 이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것만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내용 일치 형식에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잖아. 다른 데서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그대로 확정을 해놓고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적절한 거 찾는 거는 포인트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을 하고 들어갔을 경우에 답이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는 이상한 뜬금없는 데에서 근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것도 전부 다 생각을 해놓고 나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봐야 돼요? 이게 아니고 보면 항상 설계가 딱 되어 있다니까? 보면은 요 문제 아이고 이거가 아니지 요 문제 풀기 위해서는 요 내용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요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 부분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 정독이 반드시 이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쭉 읽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이제 윗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 이 문제는 범위를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겠지만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를 범위라고 가정을 할 테니까 1문단 정독했을 거고 2문단, 3문단 정독했을 거고 그리고 3점짜리 보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이 바로 4문단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물어보는 건 이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신호를 실현을 방해했다 이건데 그 이전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예약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해를 안 하고 풀어서 풀려면 그것도 그것대로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알아야겠지. 지금 보시면은 현재는 그냥 계약으로 돈 줄 테니까 급부 내놔. 지금 갑이랑 을 사이에 미용실 관계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걸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문단 쪽을 보면 이문단 읽고 나서 이쪽을 보시면 정리가 이런 식으로 돼요. 계약은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현재 그냥 뭐 돈을 주고 미용을 받는다. 뭐 염색을 한다. 파마를 한다. 그런 게 되겠지. 하지만 미래에 이러한 계약을 실현시키자라는 거예요. 나는 10시에 이때 10시라고 했죠. 그 오전 10시에 머리 받는 거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예약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약이 이루어진 거죠. 예약은 미래의 계약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얘가 왜 아닌지도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죠. 얘는 뭐야? 지금 돈 주고 샀잖아. 지금 돈 주고 샀잖아. 나중에 가서 앉으면 되잖아. 응? 남이 이거를 가로챌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그 표를 샀다고. 미래에 앉을 좌석인데 그냥 지금 산 거야. 예약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계약을 한 거야. 대신 나중에 타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표를 사면은 그 표를 다른 사람이 동시에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그쵸? 그럼 뭐겠어요?
답은 maybe 여기까지만 봐도 3번이 되겠죠. 지금 이거 풀라고 지금 한 건 아니죠. 이거 풀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이거 3번 맞을 겁니다. 틀렸으면 쪽팔리니까 답만 보고 갈게요. 네, 203번에 3번이고요. 아무튼 예약은 뭐 이런 겁니다. 미래에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그때 하겠다고 하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지금 그 미용실 예약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풀면서 이 부분 읽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 문제 풀면서 여기를 읽었겠죠. 여기를 읽으면서 보시면은 이러한 예약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둘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고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쓱 읽어보면은 뭐가 더 어울려요? 이게 어울리는지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는 되게 간단하죠. 여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을 이 사람들로 바꾸면 돼요. 갑이랑 을이랑 미용실로 바꾸면 돼요. 그랬을 때 엄청 자연스러운 게 있죠. 뭐예요? 바로 두 번째예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에요. 왜일까요? 예약상 권리자는 누구예요? 갑입니다. 그쵸? 미용실을 예약한. 그리고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하는 사람, 이거 누구죠? 갑이죠. 식당 뭐죠? 미용실입니다. 그리고 예약 완결권 행사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 이거 뭐죠? 미용입니다. 급부는 누가 해요? 을이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버렸다 이거예요. 어디서? 을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병이 끼어들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 유형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한 경우입니다. 이 둘 중에는 이거는 두 개로 갈린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도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방해했다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이 둘을 아예 개별적인 걸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두 개가 조금 독립적인 것으로 보여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를 틀린 말로 하고 나머지를 맞는 말 네 개로 갖다 붙였겠다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경우 원래 이제 이 아래쪽에 처음에 문제만 보고 접근했던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지문을 먼저 읽었으면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보시면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이 위쪽에서 정리를 해볼까요? 갑이 미래에 좀 윗부분에 있기는 한데 다시 합시다. 여기다가 바로 보면서 하게. 갑이 을에게 뭔가 돈을 주고 을이 갑에게 급부를 제공하는 계약이 미래 시점에 성립시킬 수 있도록, 계약을 미래 시점에 성립시킬 수 있도록 예약을 했는데 이 사이에 병이 고의로 위법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끼어들었다 이거죠. 잘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왜 지금 이걸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지 아세요? 왜 꼼꼼하게 보는지 아세요? 꼼꼼하게 보면서 이해 못하면은 법지문은 선지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기도 힘들거든. 그래서 일부러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어차피 오래 걸릴 거면 꼼꼼하게 보고 맞자 이거지. 이건 아예 아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래서 사실 이 앞 단계까지는 전부 다 지금 설명은 지금 15분째 하고 있지만은 15분 동안 설명한 것들 중에 한 1분에서 2분 정도 내용을 제외하면은 사실 문제 앞 순서에서 이미 다 해결됐거나 보고 정리가 되었거나 했어야 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서 어찌됐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쵸?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손해? 중요한 행사에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받아야 되는데 머리를 못 받게 됐단 말이야. 중요한 행사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고 중요한 행사에 엉망인 채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채무자는 누구죠? 채권자는 누구고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뭐예요? 제공해야 되는 것이 급부입니다. 그쵸? 채권, 채무, 급부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나중에 언젠가 또 써먹을 일이 있어요. 살면서도 이 단어들만 알고 있어도.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해볼까요? 급부 그냥 써볼까요? 미용 갑 을. 이 경우 을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했거나 실수로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이었어요. 일부러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마음도 없었고 내가 실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에요 라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이걸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어떤 식으로 원래 급부 내용은 미용을 제공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채권자 갑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고 일단 선지 쪽을 한번 볼까요? 자, 을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쵸? 을의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있다. 뭐였죠? 과실?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게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일 경우라는 말이죠. 고의나 과실일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데 왜 이 뒤에 병까지 나오냐? 바로 이러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타인은 누구죠? 병입니다. 그쵸? 그 예약상 권리자는 누구였죠? 갑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 갑이죠. 그 누구죠? 병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지금 위법성이 있다 그랬죠. 보기에서.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죠. 병이 갑에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누구죠? 병입니다. 피해자 갑이에요. 손해를 돈으로 배상해야 돼요. 다만 예약상 권리자 갑에게 예약 상대방 을이나 방해자 병 중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사라진다 이거예요. 왜냐? 그 돈을 두 번 줄 필요는 없잖아요.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둘 중에 누구든
배상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리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당연히 있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제가 지금 다른 보기 문제 풀 때랑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말 하나, 단어 하나 보면서 지금 꼬투리를 잡으면서 선지를 풀고 있는 게 보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게 법지문이기 때문이에요. 법지문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애초에 지문이나 보기에서 없는 내용 가지고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해석이나 추론의 여지를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왜냐? 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나올 경우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 법이니까. 법이잖아. 누가 그냥 입으로 아가리로 그냥 책상에서 떠벌떠벌거린 게 아니야. 법은 우리나라의 근간이란 말이야. 그거를 어긋나게 말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써져 있는 거는 그대로 법이에요. 그대로 법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져온 것만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이나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고의가 있었어요. 그쵸? 당연히 배상 채무가 있죠. 을과 병은 둘 다 손해배상 채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쓱쓱 넘어갈 수 있어요. 다 봤으니까, 다 보고 이해했으니까. 을이 배상을 하면 당연히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지죠. 둘 중 한 명만 배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 이게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방금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방금 뭐라 그랬어요?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거 지금 증명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고의나 과실이 아니었어요 라는 게 증명되지 않았죠. 증명되지 않았으면 똑같이 채무를 지는 겁니다. 그쵸?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채무와 급부 뭐라 그랬죠? 채무를 갑에게 을과 병이 채무를 졌어요. 그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인 급부는 뭐였죠? 돈으로 배상한다. 손해배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4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 이것도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쵸? 증명이 안 됐으니까 어쨌든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을과 병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가 뭐지? 없는 경우 말이 계속 꼬이냐?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게 증명되어야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증명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을과 병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까요? 을과 병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까요? 병 부분 볼까요? 병이 여기에 지금 채무 불이행 책임이 지나요? 채무 불이행? 아니죠. 병은 뭐였어요? 병은 애초에 갑에게 채무가 없었어요. 채무란 뭐예요? 을이 갑에게 급부를 제공해야 되는데 병은 갑에게 원래 급부를 제공해야 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면서 손해배상 채무를 그 순간에 손해배상 채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채무가 있었던 거는 을인데 끼어듦으로써 불법행위가 발생을 했고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병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제공해야 되는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한 거죠.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채무 불이행은 애초에 병이 아니죠. 을이 갑에게 제공했어야 될 머리 깎아주는 거 뿐입니다. 그래서 을과 병은 갑에게 모두 손해배상 채무를 지는다는 말은 맞지만 둘 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면 맞게 바꿀 수 있죠? 을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서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서. 그리고 병은 뭐였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서 손해배상 채무가 뭐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서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인 거고요. 5번도 볼게요.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없다네요. 그러면은 을에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죠. 그쵸? 을에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어요. 을은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그쵸? 을은 잘못 안 했어요. 그런데 병은 어쨌든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병에게는 여전히 이 불법 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채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일부러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뭐 생각을 먼저 미리 잡아가지고 접근하고 그 방법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경험을 많이 쌓아보셔야 돼요.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자연스럽게 빗길에서 비가 고여 있다고 저기 비가 고여 있으니까 몇 발짝 전에서 옆으로 피해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 빛 웅덩이를 지나면은 원래대로 뭐 2m 앞에서 원래 내 경로대로 돌아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비가 있으면 오씨발 이러고 그냥 피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도. 그래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걷기 맨날 하잖아. 그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